자산 배분이라고 하면 expected return, 그 다음에 expected risk, 그리고 자산 간의 correlation, 상관계수입니다. 이런 상관관계라든지 기대 수익과 기대 위험에 대한 부분을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에서 외환, 상품, 주식, 이런 ETF, 이런 채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중에 한 3가지만 다운로드 받아서 그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포렉스입니다. 포렉스에서 싱글 커런시 크로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에 투자할 것이냐, 원화를 가지고 그 관점에서 클릭을 했습니다. 클릭을 하고 지금 여기에 현재 원화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 원화가 안 보입니다. 밑에 있군요. 그래서 요 USD KRW를 하셔도 되고, 저기 원화를 찍으면 또 거꾸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USD KRW를 선택하겠습니다. 현재는 1148원이 종가로 잡혀 있네요. 이 데이터에 대한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 히스토리컬 데이터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클릭을 하고, 보통 상관관계를 얘기하거나 할 때는, 또는 평균 수익률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일간보다는 주간 내지는 월간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타임프레임을 데일리가 아닌 위클리로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클리로 선택을 했고요. 지금 기간이 이쪽에 보면 1년치가 나와 있는데요. 그냥 그 기간을 한번 새로 설정한다는 차원에서 2년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고 여기 연도를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2013년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에 그냥 1일을 하겠습니다. 1일을 하고 apply. 그럼 이제 이쪽이 바뀐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측을 클릭을 해서 클릭을 하고 한 칸 옆으로 가서 2015년에 10월에 11일 이렇게 하고 apply. 자, 그러면은 이제 2년치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딱히 엑셀이나 CSV 파일로 다운받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데이트부터 쭉 긁어 내려가겠습니다. 약간은 좀 원시적인 생각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가장 무난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이렇게 하고요. 자, 엑셀에 돌아옵니다. 엑셀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새 파일을 만들기를 눌러서 파일이 떴으니까 제일 우측에 맞춰서 컨트롤 V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금 달러를 했죠. 자, 이번에는 금값에 대한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마켓에서 커머디티에 골드가 보입니다. 골드를 클릭을 하고 아까 했던 방법을 이제 반복하게 되겠죠.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누르고요. 이 중에 데일리가 아닌 위클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우측에 와서 왼쪽 날짜를 찍은 다음에 연도를 더블 클릭하고 2013년 10월에 그냥 1일로, 그리고 apply. 그 다음에 우측에 날짜를 찍고 연도를 클릭한 다음에 한 칸 옆으로 가서 2015년도에 10월에 11일. 자, 이렇게 해서 apply. 자, 이제 2개가 됐으니까 요거를 또 이렇게 아까처럼 반복을 해서 카피를 해오는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컨트롤 C 엑셀 파일로 가서 시트 2를 누르고요. 컨트롤 V. 세 번째 과정도 그냥 가는 과정이니까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의 대표적인 삼성전자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켓에서 스톡에서 쭉 가보면 여기 아시아 퍼시픽이 보이는군요. 아시아 퍼시픽이 오면 일본, 중국 여러 나라가 섞일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니케이가 아닌, 지금 여기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니케이가 나와 있죠. 이거를 코스피로 바꾸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코스피. 그러면 이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이 전부 나타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이렇게 ABC 순으로 나오는 게 지금 보이실 겁니다. 자,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까지 가야 되니까요. 이렇게 지금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삼성 일렉트로닉에서 지금 127만원 되는 이 부분이 보이시죠?
그래서 요 데이터가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요 줄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제 종목이 선택된 거니까요. 이 상태에서 말씀드린 대로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클릭을 하고, 아까 주간 데이터였죠? 데일리가 아니고 위클리로 바꾸고, 자, 조금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위클리로 바꾼 상태에서 날짜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연도를 클릭을 하고 2013년에 10월에 1일을 한 다음에 apply,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날짜를 클릭을 하고 연도를 클릭한 다음에 한 칸 옆으로 가서 2015년을 클릭을 하고 10월에 11일 그리고 apply, 이렇게 해서 나온 날짜가 있으니까 요거를 아까처럼, 자, 이제 마지막 작업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자산을 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 뭐 10가지, 20가지, 100가지 할 수 있지만 그 예제 파일을 풀어가는 과정이니까요. 한 3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컨트롤 C를 했고요. 엑셀에 와서 시트 3을 눌러서 컨트롤 V 해서 이제 원하는 건 다 했는데요. 지금 여기는 체인지는 주간 데이터의 일반적인 평균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로그 수익률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줍니다. 여기다 ln이라는 함수를 쓰고요. 1 플러스 이 퍼센트니까 그대로 해서 엔터를 쳐줍니다. 그럼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로그 수익률로 바꾼 부분이고요. 여기 옆으로 와서 엔드 키를 누르고 다시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컨트롤 V를 해주면 이제 다 자연 로그로 바꾼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요 식을 그대로 더 카피를 해도 되는데요. 하나하나씩 한다는 관점에서 그냥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시트 2를 클릭을 했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ln 자연 로그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이걸 넣고 가로 닫고 엔터 나왔고요. 컨트롤 C에서 카피를 하는데 어디서부터냐면은 제일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 보면 여기까지를 컨트롤 V, 자, 이제 두 번째 걸 마쳤고요. 좀 더 현명하게 한 방법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반복하는 처리가 더 훌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컨트롤 C를 누르고 엔드 키를 누르고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드 키를 누르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컨트롤 V.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로그 수익률로 나온 파일 3개가 이제 존재하는 건데요. 혹시 구분이 잘 안 될까봐 이제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라고 제가 입력을 했고요. 시트 2를 더블 클릭을 해서 지금 하단에 있습니다. 여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시트 2에서 아까 나온 것은 금값이었죠. 금값.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자, 이 셋 사이에 주간 수익률을 이용한 이제 자산 배분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삼성전자가 눈에 보이니까요. 이 H셀, 이 전체를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해서 전체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를 했습니다. 그리고 $1에 와서 세 번째 정도에다가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0이 나와버렸죠. 잘못했단 소리죠. 우측키를 눌러서 선택하에 붙여넣기, 값만 오면 됩니다. 자, 이게 값만 왔고요. 그러면 금값에서도 같이 갖고 오면 되겠죠. 금값을 클릭을 했고 H를 눌렀고 컨트롤 C 다시 $1 쪽에 와서 선택하에 붙여넣기, 값만.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1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금값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자, 이들에 대한 주간 평균 수익률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균 수익률. 그러면 이제 average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AV, AVRAG 이렇게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지금 여기 제일 먼저 하는 게 지금 $1죠. 여기서부터 제일 밑에까지.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자, 위에 가니까 있죠. 자, 여기가 아까 뭐였냐면 $1였습니다. $1의 주간 평균 수익률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옆에다가 금값을 할 것이고 여기 삼성전자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그냥 카피를 띄면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식이 자동으로 좀씩 변환돼서 나오겠죠. 이렇게 지금 보이십니까?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I에 있는 이것들에 대한 지금 평균을 낸 거죠. 에버리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 대한 이걸 그냥 모집단이라고 하고 그냥 분산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합니까? 모집단이니까 P라는 게 붙을 거고요. VAR, 베리언스죠. 여기 P를 하나 붙였습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엔드키를 누르고 밑으로 화살표, 가로 닫고 엔드. 지금 이게 분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C를 하고 이렇게 해주면 각 원달러의 분산, 금값의 분산, 삼성전자의 분산이 나왔고요. 이제 변동성을 얘기할 때는 표준 편차를 얘기하게 되겠죠. 자,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STD, Standard Deviation 하고 Population, 모수 집단을 갖고 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동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End 키를 누른 다음에 밑으로 화살표, 가로 닫고 엔터. 요식을 컨트롤 C 하고 옆으로 간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옆으로 쭉 간 겁니다. 컨트롤 V. 자, 그럼 이들에 대한 표준 편차를 계산했는데요. 혹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들은 주간 데이터를 썼습니다. 주간 데이터를 썼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연환산을 할 필요가 있겠죠. 연환산. 그러면 자, 연환산 부분은 지금 평균 수익률은 주간이니까 여기에 52주로 곱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연환산 한번 해볼게요. 연환산. 그 다음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수익률이 되겠죠. 수익률은 여기 위에 있는 이 부분, 여기에 대해서 이건 주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하기 52주로 해주면 되겠죠. 6개월이면 26주. 그래서 이거 곱하기 52. 그리고 이거를 이제 거꾸로 카피를 뜨겠습니다. 지금 여기다 퍼센트 개념을 적용해서 보시면 슬쩍슬쩍 보이실 겁니다. 금은 마이너스 6.2%,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5.4%, 원달러는 3.4% 올랐습니다. 둘은 빠졌고요. 자, 분산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겠죠. 연환선을 하니까 마찬가지로 이건 여기 위에 있는 거를 카피를 뜨면 당연히 밑으로 내려오면서 바뀔 텐데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식을 잠깐 보시면 L3니까 요거죠. L3. 그래서 요거에 대한 52주에 대한 부분으로 바뀐 거죠. 자, 다시 여기를 카피를 뜨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됩니까? 분산의 스퀘어 값, 그러니까 루트 값을 씌우면 되죠. 지금 연환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위에 있는 분산에 대해서 루트 값이니까 실제로는 깍셀을 하고 캐럿이라 그럽니다. 이 값이죠. 이 값은 사실 0.5를 해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카피 뜨면 이제 연환산된 그 주간 수익률에 대한 연환산 수익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한 관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과정은 혹시 이런 부분들을 궁금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표준 편차를 분산해서 그대로 골라왔는데 그게 아니고 월 표준 편차를 갖고도 연간 연환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표준 편차에 대해서 월간 표준 편차에 대해서 뭐를 곱해주냐면 루트 값을 씌우고요. 루트 값인데 지금 이게는 52주에 대한 루트 값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2주. 이거는 역설 생각해 보시면 아까 분산에다 52주를 곱해서 루트 값을 씌워서 표준 편차를 계산한 거를 이번에는 월 표준 편차에다가 그 다음에 그 월간으로 환산되니까 루트 값을 씌운 52주를 곱해주는 거죠. 그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혹시 이것 때문에 가끔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서 그냥 다시 한번 표현을 하는 관점에서 확인을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로그에서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ln에서 1 플러스 f2 해갖고 여기 일반 주간 수익률을 적용해서 로그 수익률을 만들었는데요. 만약에 이런 주간 수익률 데이터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식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쪽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식을 어떻게 넣냐면 여기를 보시는 게 낫습니다. 이게 보시고 어떻게 넣냐면은 이거로 이제 로그 수익률이니까 ln을 넣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오늘이라면 오늘의 값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오늘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가격 나누기 어제 가격
이렇게 해주면 이 로그 수익률이 아까처럼 같은 개념으로 적용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의 여기는 에러 나오겠지만 이 값이나 지금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1 플러스 그 수익률로 해서 로그 수익률로 구하는 거나 같은 개념이 됩니다. 자, 아까 자산 배분에 있어서 변동성에 대한 부분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에 대한 부분 확인됐습니다. 이것들을 그냥 원용하겠다는 거죠. 사실 이게 더 많은 거를 가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긴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는 게 뭔가요? 상관관계입니다.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그 개수만큼이 차이가 나죠. 보통은 우리가 10개의 자산에서 2개의 자산씩의 조합을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n 팩토리얼이라 그러죠. 10개의 자산이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에서 1까지 내려가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뭐를 합니까? n 마이너스, 이 2개씩이니까요. 이게 n-2를 한 거에 팩토리얼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9였으면 7 팩토리얼이니까 7, 그 다음에 6, 5, 4, 3, 2, 1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에 2의 팩토리얼을 합니다. 자, 만약에 자산 3개를 하는 거라면 5개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9개에서 5개를 뺀 거니까 4의 팩토리얼이고, 그 다음에 그 5개였으니까 5 팩토리얼부터 쭉 내려간 거,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좀 어렵나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하여튼 둘씩만 짝을 이루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원달러와 금값의 상관관계, 원달러와 삼성전자의 상관관계, 금값과 삼성전자의 상관관계, 이러면 3개의 쌍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CORREL, 이게 상관관계입니다. 말도 나오죠. 두 데이터의 집합 사이의 상관계수를 구한다. 그러면 가로 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원달러에 대한 부분, 여기서부터 이 밑에까지, 그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두 쌍이 나온 거 보이십니까? 여기서 G에서 H, 이 두 개의 쌍에 대한 상관계가 얼마냐 라고 물으는 게 됐죠. 그래서 엔터를 쳐주니까 0.298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카피를 한 칸을 옆으로 가면 0.193438.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카피 때문에 이번엔 조금 위험해지죠.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당연히 없으니까, 그죠? 지금 빠진 게 뭡니까? 원달러와 삼성전자의 관계가 빠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카피가 이미 된 부분에서 I는 그대로 맞는 거고요. 그죠? 원달러 쪽이 G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제가 G로 바꾸겠습니다. G로 바꿔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역의 관계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간 거는 삼성전자와 원달러의 관계는 마이너스 0.06. 그러니까 거의 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인데요. 요거는 과거 2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홈을 잠깐 눌러서, 이건 아니군요. 자, expected return에 대한 거는 3.4%, 마이너스 6.2%, 마이너스 5.4%. 그 다음에 변동성에 대한 거는 여기 7.34, 그 다음에 14.4, 그 다음에 24.7. 그 다음에 그들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29, 마이너스 0.19, 그 다음에 마이너스 0.07. 이 데이터를 이용하면 MVP, 그러니까 MVO죠, 사실은요. 이렇게 할까요? Mean Variance Optimization을 통한 일반적인 최적 자산 배분에 대한 작업에 대한 기초 작업이 완성됐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진짜 복잡한 표를 가지고, 그렇지만 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도 쉬운, 그냥 표에다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되니까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